지난 영상에서 4.19 혁명이 어떤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4.19 당시 우리 언론 보도는 어땠을까요? 우선 당시 언론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진보 계열 언론은 3년간의 미군정, 이승만 정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남은 언론사는 대부분 단독 정부 수립과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들 뿐이었죠. 하지만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부패와 무능의 문제가 심각해졌고 언론들도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적 시각의 기사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야당과 시민의 비판을 입막음하고자 언론 통제와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1955년 5월 20일에 대구 매일신문은 조판공의 실수로 대통령이라는 한자에 점을 하나 더 찍어서 견통령이라는 오보를 냈다는 이유로 발간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정간 처분이 내려졌고 심지어 사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1959년 허위사실 보도와 폭력 선동을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폐간 명령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4.19가 있던 1960년의 언론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KBS와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 이외의 거의 모든 언론이 이승만 정부의 부패와 폭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조금만 밉보여도 폐간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복종하는 태도도 보였죠. 당시 야당인 한민당의 대표지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는 그래도 좀 할 말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조선일보는 조금 더 비굴한 편에 속했죠. 대구에서 벌어졌던 2.18 학생 시위에 대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는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 장면 후보의 연설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학생들을 등교시켰다가 발생한 시위였는데요. 동아일보는 이들 학생들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원을 등교케 한 학교 당국의 지시가 장면 씨의 강연을 못 듣게 할 목적하에 정치적인 영향을 받은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 간의 구타로 인해 20여 명의 중경상자를 내는 불상사를 빚었다고 정확하게 보도했죠. 반면 조선일보는 2.18 사건의 분명한 내용과 본질은 설명하지 않은 채 대구 대모 사건을 재조사하는 한편 내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학생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경고담화를 발표키로 했다는 정부 당국의 입장을 주로 보도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는 아주 돋보였습니다. 동아일보는 기자를 보내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선거 작업을 취재하도록 했고 이강현 기자가 보낸 기사들은 3월 6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3일까지 계속 보도됐습니다. 1편에서 설명한 부정선거 준비 작업들이 이때 동아일보가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동아일보는 3월 7일자부터 선거 당일까지 매일 사설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3월 11일자 석간에 천인이 공로할 만행은 특히 강렬한 사설입니다. 문론이 현 정부와 그의 여당은 유수한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고 반대파를 탄압 구타하며 심지어는 타살까지 해가면서 그의 정 부통령 후보를 강제로 당선시킬 떳떳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가? 폭력배들을 사주하거나 묵인하는 정부에 대해 불법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단체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불법 단체라 아니할 수 없고 범죄를 사주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그 사욕을 채우고 있는 단체는 그 표방하는 주의가 무엇이건 사회에서는 그것을 범죄 집단이라고 보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월 7일자 사설을 보면 일종의 선동이나 예언이 될 수 있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한 정치 지배를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벗어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새삼스레 느낀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멀지 않아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을 확신하여 맞이 않는다. 자유와 행복은 오직 용감한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자,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김주열 군의 참혹한 죽음을 담은 사진과 함께 그 끔찍한 현장을 가장 먼저 보도한 사람은 부산일보의 기자 허종이었습니다. 부산일보의 보도와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이 전해지면서 격분한 마산 시민들은 김주열의 죽음이 옮겨진 도립병원으로 몰려들었고 이는 2차 마산 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민 주권을 강탈한 데 대한 대중의 저항권의 발동이요. 이 저항권 발동을 무단 정책으로 강압하는 정부에 대한 반항이다. 당시 경향신문이 폐간된 언론 상황에서 이 정도로 강력한 사설을 낼 수 있는 곳은 동아일보 한 곳뿐이었습니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치 깡패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4월 19일 아침 일부 조간신문에 피투성이가 된 고대 학생들의 사진과 시위 내용에 관한 기사가 상세히 실리면서 이승만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4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19일과 20일에는 계엄사가 신문을 검열하여 글자를 지우거나 벽돌장처럼 글을 삭제해서 누더기 신문들을 발행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직전에 발간된 동아일보 4월 25일자 사설에는 이승만 정부에게 전하는 말이 담겼는데요. 첫째, 3.15 선거를 취소하고 재선거를 공고해라. 둘째, 3.15 부정선거를 지휘한 고위 책임자들을 체포, 처단하라. 마산 사건과 4.19 사건 관련자들을 석방함과 동시에 고문경관을 색출하여 처벌하라. 이러한 단호한 보도 행태는 4.19 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은 4.19 혁명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